그 하나 임대해 준 거는 지금 받고 있어요. 네. 디자인이 좀 호텔식 디자인이에요. 직원분들은 아예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 일종의 복지죠. 안녕하세요, 선예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실제 완공된 현장들을 제가 직접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준공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건축주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현장들을 방문해 볼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학화지구여가지고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좀 상가주택 같은 건물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옥으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또 옆 블록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도 있고 뭐 조금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은지 캠핑카도 꽤 보이더라고요. 저쪽 반대편으로는 아파트도 있고 나름대로 되게 구역을 세분화해서 좀 나눠둔 게 많이 보입니다. 이 토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미래에 투자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업무 특성상 이제 뭐 장비들을 보관한다던가 트럭이 종종 온다던가 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면도로가 있고 그래서 뭐 입출입이 좀 더 쉽고 접근성이 더 좋은 거죠. 광역시에서 도로개발 사업을 좀 진행 중이래요. 근처에 뭐 IC도 새로 만들려고 하고 도로도 새로 이렇게 재정비해서 뚫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입출입도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오늘 저희가 볼 건물이 요 앞에 있는 건가요? 맞아요. 이 건물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3층 건물인데 1층이랑 2층 일부는 근생으로 되어 있고 2층 일부랑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주님께서는 여기를 사옥으로 쓰시려고 건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셔터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주님께서 1층에 창고로 쓰시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여기 큰 짐들이 오갈 수 있게 좀 넓게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따가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건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이쁘네. 그죠? 되게 이쁘죠?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꼭대기층 같은 경우에는 스타코로 좀 마감을 했고요. 2층이랑 1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벽돌, 그 중에서도 롱브릭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그라데이션으로 되게 예쁘게 나와 있잖아요. 되게 깔끔하고 되게 좋은 건물처럼 보이게 만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는 게 근린생활시설을 좀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전체 면적에서 50%가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근린생활시설이. 그래서 이 현장도 근생 같은 경우에는 49점 몇 %, 그리고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50점 몇 %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아마 건축사님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1층은 아직 비어 있는 것 같네요? 1층은 제가 건축주님한테 듣기로는 1층 3분의 2 정도는 본인이 사용하신다고 했고 나머지는 비워놓았다고 하셨거든요. 또 더 늘려서 쓸까 본인이 좀 고민 중이라고 하셨어요. 요거는 공사하는데 얼마나 걸렸대요? 실제 공사 기간은 사용 승인 나기까지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됐고요. 2021년 12월에 시작해서 2022년 7월에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 현장에 입찰한 건설사의 개수는 11개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이 괜찮다 보니까 좀 많은 건설사가 모집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거의 160평 정도가 되는데 공사비는 11억 조금 넘었어요. 11억 뭐 250인가? 거의 그 정도였어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한번 볼까요? 네, 좋아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건축주님의 안내를 따라 1층부터 둘러봤는데요. 나머지 공간은 이제 저희 MRI CT랑 보관하는 정도. 상가 뒤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창고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건축주님한테 여쭤봤는데 여기 이렇게 셔터로 문을 만든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큰 짐을 옮기다 보면은 큰 장비를 실 수 있는 기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지게차 같이. 그래서 장비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크게 만드셨다고 해요. 이제 사무 공간이 있는 2층을 둘러보려고 해요. 네네. 하필 저희가 방문한 날이 연봉 협상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둘러봤습니다. 오피스 공간에서는 직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직원분들을 위한 운동시설과 전망 좋은 테라스도 있는 멋진 사옥이었습니다. 저쪽 여름에 보면 나무 있잖아요. 네네. 나무하고 이렇게 조금 연결되게 한 건데 근데 뒤에 백라이트를 너무 밝게 해놔가지고
이 공간은 사무실로 쓰이는 공간이고 맞은편 공간은 주택으로 쓰이는 공간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가 초과되지 않도록 사무실을 잘 계획적으로 설계를 해서 지었습니다. 3층은 현재 거주하는 분들이 계셔서 따로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요. 투룸 하나와 원룸 2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원룸 하나는 임대를 주셨고 나머지 세대는 직원분들이 쓰고 계신다고 해요. 그때 찍은 거 네네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디자인이 좀 호텔식 디자인이에요. 직원분들은 아예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 일종의 복지죠. 마지막으로 옥상을 둘러봤습니다. 주변이 뻥 뚫려 있어서 경치가 좋았어요. 가끔 직원분들하고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신다고 하네요. 오늘 제가 방문한 현장에 건축주님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사업 목적에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게 제일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진입하는 도로가 일단은 조금 여유 있게 확보가 좀 돼야 되고, 그거 외에 이 지역을 결정적으로 또 하게 된 거는 잠재적인 또 뭐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난다거나 호남고속도로하고 붙는 IC가 조금 연결이 된다거나 향후에 이제 호재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둘러보면서 느낀 게 건축주님이 이번에 인테리어 하시는 게 처음은 아니죠? 네. 아,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저희가 사업하는 것 중에 MRI를 판매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MRI를 저희가 병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 MRI실을 항상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같이 이렇게 네, 하시는구나.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좀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공사 기간이 2021년부터 2022년이었는데 그때 사실 자재가 엄청 많이 올랐을 때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건축 계약을 다 했었을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나마 자재비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뭐 자재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계약 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은 안 했습니다. 공사비 일부 올려달라 이런 요구도 안 받으셨어요? 네,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흔치 않은데 맞아요. 대표님하고 면담을 했었을 때 뭐 다른 회사하고는 다르게 조금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젊었습니다. 젊은 분위기가 일단 좋았고, 현장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쪽 그 담당을 하시는 게 현장 소장으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뭔가 의욕적으로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리안 종합건설을 선택을 하게 됐고,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이제 뭐 건설회사 그 대표님하고 현장 소장님, 건축사분들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네, 그리고 뭐 술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네, 재밌게 건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건축을 뭐 처음 해본 거기 때문에 실수는 항상 있는 거는 같은데, 건축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건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일단 최소한 1, 2년 정도는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면 후회 없는 건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공된 건물도 구경하고 건축주분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번 현장에서 특이했던 점 몇 가지를 이모부께 여쭤봤어요. 이번에 대전에 있는 하카지구에서 상가주택을 보고 왔는데요. 제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 5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 어디 갔다고 왔다고 했지? 하카지구. 지구지. 네네.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제한 사항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카지구 거를 지구 단위 계획을 가져왔는데 그 땅이 단독주택용지였거든. 네네. 여기 보면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의 설치 시 그 규모는 연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2층 이하의 하나여 허용한다. 아, 요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50% 넘으면 안 되고 2층까지만 넣을 수 있다는 건가요? 2층 위로는 상가가 못 들어가. 아,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한번 더 보자. 네. 여기에 보면 용도도 있지. 용도의 제한, 그리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제한도 있어. 대부분 조례에 건폐율 용적률 제한들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지?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서 지침에 요 지구에 해당되는 건폐율 용적률이 따로 정의가 돼 있어. 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지구 단위 계획 지침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주님이 개발 호재를 듣고 좀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발 호재만 믿고서 이렇게 땅을 구매하는 것 좀 위험하지 않아요? 우선은 부동산, 이제 건축은 호흡이 길어서 그래. 주변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 그럼 네. 땅값이 어떻게 될까? 뛰죠. 그제 뛰지. 근데
처음 개발 계획이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안 될 확률도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분은 땅을 30년 전에 샀는데 그때 개발 계획 호재를 보고 사신 거야. 개발이 아직 안 됐어.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면 그 계획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면 될수록 토지의 가격은 올라가. 계속 올라가게. 그렇지, 올라가 쭉 올라가게 되는데 언제 토지 가격이 최대치가 되는가 하면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건물이 지어지고 그 건물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이 계산이 되면. 아, 뭔가 딱 눈에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가 거의 없잖아. 아, 그죠. 그럼 개발 계획 초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리스크, 그지. 그 대신 땅은 싸게 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언제 토지를 구매를 할 거냐, 내가 이 개발 계획을 믿고 토지를 구매를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구매를 할 거냐는 본인의 선택인 거지.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직접 그 건물을 사용을 하시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 리스크가 확 줄어드는 거야. 아, 내가 내가 사용하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에 대한 걱정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개발 계획이 실제로 실행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줘도 그 유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렇지. 그럼 제가 또 다른 현장을 보고 와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어, 그래.